예,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 관계가 7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일반적으로 다 세계는 냉전 체제가 다 해체됐지만 우리 한반도에서는 냉전 체제가 해체가 안 됐죠. 그래서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희생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 냉전 체제를 오히려 더 공고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청산이 안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핵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더 이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더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어갔죠. 특히 이제 작년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함으로써 이제는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6.12 회담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70년 동안의 적대 관계가 청산이 되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그런 회담을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이번 6.12 회담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회담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동 합의문, 공동 성명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섭섭하다는 생각은 가질 겁니다. 저도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CVID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 합의문에는 CVID는 분명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빠지고 대신에 이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고 하는 CD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후속 회담이 곧 열리잖아요. 그래서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미국의 대표가 될 거고 또 북한에는 김영철을 비롯해서 특정한 인물들이 대표가 돼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그 고위급 회담의 결과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봐야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VID에서 V자하고 I자 안 들어갔다고 너무 섭섭해 하기보다는 오히려 평가를 조금 유보하면서 이행하는 단계를 쳐다보고 또 분석하고 그리고 그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상회담은 2차, 3차 정상회담이 계획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6월 1일 날이죠. 김영철 통전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친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7월 달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 얘기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말하라고 이제 자신의 그 휴양지죠. 그쪽으로 이제 초청을 하거나 또는 백악관으로 초청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을에. 그냥 이렇게 얼른 생각해 보면 7월 달에는 평양에서 또 가을에는 이 워싱턴이나 또는 마라라구에서 회담이 열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이 그렇게 한 서너 달 사이에 이렇게 서너 번씩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비핵화 회담이 이제 시작이 6월 12일이었고 중간쯤 중간 평가를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평양 정도에서 열릴 것 같고요. 마지막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미국 수교에 서명하는 그런 서명식 정도가 워싱턴에서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 가을 정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상 이런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말고도요. 지금 폼페오 국무부 장관하고 이제 단장으로 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노 일본 외상하고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하고도 회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한의 CVID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2년 반 내에 완전한 비핵화해야 된다는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시한을 못 박은 것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곧 이제 대규모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아마 사찰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보면
사실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시간표라고 할까요? 비핵화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좀 만들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에서 또 핵시설에 대한 사찰 목록 그 정도는 미국한테 전달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합의문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또 구성시에 있는 그런 로켓 발사 장치 뭐 그런 것들도 일부 하고 또 인질도 석방하고 또 핵과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비핵화를 위한 어떤 가시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했는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 정도는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게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하는 대규모 연습 또는 훈련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중단해 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제 이 한미 군사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좀 중지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사를 보였다라고 봐야죠. 그 뒤에도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한미 군사 훈련 중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내용을 보면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그 CPX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워게임 정도 하는 그런 훈련이 있고요. 하나는 FTX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한국과 미군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동훈련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동훈련 하는 게 뭐 육군이 같이 기동훈련 할 수도 있고 해군이 같이 기동훈련 할 수도 있고 공군이 같이 기동훈련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훈련을 어떤 것을 중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워게임 하거나 또는 TTX라고 하는 CPX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력들이 기동되지 않는 장비가 기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두려움을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FTX라고 하는 기동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좀 두려움을 가질 텐데요. 그 FTX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B1B, B2, B50이란 그 폭격기의 전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공모함의 전개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략자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그런 훈련 그 정도를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끼리의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의 국가안전보장 그 회의에 직접적으로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논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대체 어떤 연습과 훈련을 할 것이며 어떤 연습과 훈련은 안 할 것인지를 아마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언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라도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그때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것을 달리 얘기를 하면 선의의 대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한미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그 단계 그걸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을 수 있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면은 전쟁이 끝난 국가들끼리의 이제 최종적으로 체결하는 어떤 협정, 조약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는 평화협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평화체제라고 하면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이 큰 바구니로 우리가 평화체제라고 얘기할 때 그 속에 들어가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종전선언도 이 평화체제 속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가침 협정이나 체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수교 문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협정, 요걸 이제 다 합하면 이게 평화체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 문제가 왜 이제 계속해서 말이 나왔냐 하면, 이런 이제 북한의 체제 보장과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조치, 가장 이제 초보적인 게 바로 이제 종전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종전선언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나 어떤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단계가 되면, 그때 이제 불가침 조약 체결하고 미국 수교하고 이런 단계로 이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6.12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되리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그 합의문에 보면 그 내용이 뭐 그 정도 크게 보면 한 4가지 항이 나오고, 그 정도 선에서 만일 종전선언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그 국내의 비판에 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좀 뒤로 연기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이행 단계에 따라서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뭐 7월 달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유엔 총회에 초청을 해서 연설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그때에 막 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뭐 미국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남북미 종전선언도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단계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거요, 이거, 그리고 이제 뭐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뭐 과거에 1993년도에 한번 이렇게 팀 스프리트 훈련이라는 게 중단된 적이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게 처음으로 가보는 위정유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북한 스스로도 아마 엄청난 부담을 안고 새로운 길을 지금 뭐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졌던 핵을 포기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되고, 어떻게 이제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미국으로 봐서도 처음 가는 길이고요. 한국으로 봐서도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국이 처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목표, 엔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걸 미리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걸 로드맵을 정해서 정말 우리가 그 목표에 안착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가지고 이 목표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